아, 책이 왔어요. 토요일날 왔는데 시간이 지금 나가지고 이제 책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책은 어제 화요일날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됐고요.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미리 책을 받았어요. 이렇게 출판사에서 한 30권 정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분들한테 선물도 하고 그러라고 이렇게 주셨고, 30권 받은 것 중에서 아직까지는 한 권밖에 쓰지는 않았어요. 아이가 보더니 가장 첫 번째 책은 자기가 받고 싶다고 사인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이제 좋은 말 적어주고, 아직까지는 아무한테도 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이름만 받아 적고 추억으로 간직할 줄 알았는데, 오늘 소풍 간다고 이제 가방 정리하는 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가방에서 제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너 이거 학교 가져갔어? 그랬더니 엄마 나 이거 엄마 책 읽어보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읽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싶었구나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책을 처음 출판사랑 그 출판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한 3달 됐나?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축하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쁘고 뿌듯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축하 인사는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축하 인사는 받았고, 이제는 이제 이 책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책에 대해서 전달하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목은 가을에 심는 구근 이야기로 정했어요. 사실 이 책을 쓰면서 제목은 정해놓지 못했고요. 교정 다 하고 막판에 출판할 때까지도 제목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이게 제목 정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되게 직관적으로 가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추시구근 키우기? 뭐 이렇게 할까? 아니면 되게 뭔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가을에 심는 구근 이야기로 제목이 나왔습니다. 앞에는 이제 가을에 심는 구근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시구근을 대표하는 튤립과 수선화, 히아신스, 그 다음에 크로스커스와 페모의 그 그림, 일러스트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물 키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출판사는 돌배나무예요. 책 자체는 일단은 되게 가볍게 만들었어요. 얇고 가볍고 또 이것도 너무 넓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첫 미팅 때 제가 건의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건의를 드리면서 그 이유도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일단은 책이 가벼워야 이렇게 자주 들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꽃 이름을 알려주는 식물 도감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정말 항상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디나 항상 들고 다니는 책의 미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책이 옆으로 너무 넓으면 이상하게 좀 이렇게 손에 좀 잘 안 감기고 좀 안 들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간 이렇게 가로는 짧고 세로는 길쭉하고 그 다음에 좀 가볍고 이런 책이 자주 봐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시로 보고 편하게 보고 이렇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일부러 이렇게 이런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종이도 그래서 조금 가볍게 가져갔어요. 이게 그 고급 컬러지로 가면 색감은 정말 선명하게 예쁘게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무겁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제 책이 책장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책으로 남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 좀 읽혀졌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독성에 최대한 포인트를 잡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말도 에세이가 아주 가끔씩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처음 시작은 가을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이 가을이죠. 딱 시작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을부터 우리가 구근을 일단 어떻게 사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소독을 해가지고 어떤 흙에다가 혹은 어떤 화분에다가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다뤘어요. 중간에 뭐 구분 검역, 구분 수입에 대한 얘기도 나눴고, 기본적인 단어들, 뭐 개화구는 무엇인가, 뭐 구분이 소모성 구분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다 이렇게 적었답니다. 다른 편에 비해서는 가을의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아무래도 가을에 할 얘기가 많죠. 구근을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환경에다가 구근을 심을 것인가, 어떤 조건으로 키울 것인가를 얘기를 하려면 추식 구근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배경 지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다루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분량이 상당히 쏠렸고요. 이렇게 실내 정원뿐만 아니라 바깥 정원 에서 이렇게 추식 구근을 심어서 키우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구근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천적을 대비해야 되는 작업이 꼭 필요해요. 정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천적엔 누가 있고 그들 각각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도 다뤄보았습니다. 이렇게 사진 이미지도 들어갔습니다. 사진은 너무 많이 쓰진 않았고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글씨 크기도 조금 크게 했어요. 이게 너무 작으면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좀 눈에 좀 잘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는 약간 어린아이도 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자 크기를 키웠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초등학교 미만의 진짜 그런 어린아이들이 이 책을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연령대가 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생각하면 오히려 글자 크게 키운 건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잘 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번뜩 들었습니다. 예쁜 사진도 좀 넣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제가 유튜브 했을 때 이렇게 썸네일을 잘 고르면 영상이 되게 조회수가 잘 나오던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본 저 그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집에서 구현해낸 저 장면, 저 꽃들의 장면을 나도 집에서 구현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에 이제 가드닝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더라도 이 동기부여하는 사진이 없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딱 직관적으로 못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이렇게 좀 키워서 예쁜 모습이 나왔었던 사진 같은 거는 조금 쓰려고 했고요. 이렇게 겨울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적었고, 추식 구근은 사실은 진짜 빛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빛. 그래서 추식 구근 피울 때 빛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되게 자세히 다뤘습니다. 빛은 열을 전달하니까 그 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빛이라는 것은 열 에너지인 적외선도 있지만 그 광합성을 시키는 가시광선도 있고, 그 다음에 자외선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자외선이 추식 구근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추식 구근을 잘 키우려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얘네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환경에서 좀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이렇게 좀 자세히 다뤘어요. 그래서 제가 몇 도에서 심어서 뭐 몇 도로 관리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뭐 중부지방은 몇 월에 심어서 남부지방은 몇 월에 심어서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출판사 대표님이랑도 나눴던 얘기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딱 단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산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같은 남부지방이라고 하더라도 고산지대면 또 온도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몇 월에 며칠에 이렇게 딱딱 심어라 이런 말이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답니다. 일단은 너무 그런 기준점이 없으면 힘드시니까 대략 뭐 튤립은 10월에 뭐 히아신스는 9월에 이렇게 심으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게 온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라는 거를 적어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처한 환경은 진짜 우리 집에 앞동에 아파트가 있냐 없냐만으로도 사실 환경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환경에서도 내가 추식 구근한테 좀 맞는 온도를 구현을 해줄 수 있도록, 스스로의 판단으로 구현해줄 수 있도록 좀 웬만하면 기본 지식이 되는 정보를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읽으면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썼어요. 이제 봄철 이야기도 다루고, 예쁘죠? 이렇게 추식 구근이 피면 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해서도 다뤄봤고, 에세이도
이제 제가 그냥 가드닝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가드닝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게 가지는 의미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를 위한 꽃을 키우기도 했지만 아이를 위한 꽃을 키우기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도 담아봤고, 이제 꽃이 시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다르고, 우리 출시구근 같은 경우는 이제 구근이라는 수확물이 있죠. 이게 다른 식물들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근을 잘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드닝이 또 연장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직결되기 때문에 출시구근을 수확을 해서 보관하는 이야기도 좀 이렇게 자세하게 다뤄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을, 겨울, 봄까지 다뤘는데 여름이 없으면 또 서운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여름 이야기도 뒤늦게 이렇게 호다닥 넣어서 다뤄보았습니다. 여름은 사실은 우리가 특별히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보관만 하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보관하기 때문에 출시구근을 잊어두고 있는, 아무 손대지도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계절이기는 하지만 출시구근한테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절에 이제 출시구근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도 빠지면은 출시구근이 섭섭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도 적으면서 냉장고 보관,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냉장고 보관에 대한 얘기도 나눴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특히 실내 가드닝 하시는 분들은 출시구근 수확하고 나면은 엄청난 양의 흙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흙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에 대한 이제 고민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흙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 만약에 재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재사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다뤘어요. 이렇게 해서 여름 이야기까지 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사의 말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가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이제 일람표 정도가 있으면 언제 심고 언제 꽃이 핀다 이런 정보를 알려주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출시구근을 종류별로 이렇게 일람표까지도 작성을 해봤어요. 역시 출판사의 그 노하우란 제가 독립 출판했으면 이런 거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은 이렇게 다뤘고요. 책을 쓴 이제 제 의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그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출시구근 같은 경우는 사서 볼 수도 있지만 이거를 구근으로 사서 심어서 꽃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출시구근 같은 경우는 봄철에 꽃시장에 가도 모종으로 구근을 사서 키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구근부터 심어서 키웠을 때 꽃을 보는 그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정말 좀 희귀하고 귀하고 좀 특이한 이런 품종 같은 경우는 구근으로 다 팔려버리기 때문에 봄철에 그 모종 시장에서 그런 품종의 구근을 볼 수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라도 가을부터 조금 부지런히 움직여서 구근부터 키워서 꽃으로 보면은 어떠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책을 썼고요. 책을 쓰면서 나는 왜 출시구근을 키웠지? 왜 나는 그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 어린 왕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린 왕자는 참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은데 읽을 때마다 그 의미가 좀 다르게 와서 참 신기한 책이에요. 근데 저는 어린 왕자에서 그 장미꽃을 참 싫어해요. 그 어린 왕자의 장미꽃을 너무 이기적이고 못되고 그래서 저렇게 못된 꽃을 어린 왕자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책을 읽었었는데,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키운 출시구근에게 굉장히 깊은 사랑을 주는 것도 결국은 우리 어린 왕자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키우면서 좀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러기는 했지만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써서 키운 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이 잘 키워놓은 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소중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식물을 이렇게 씨앗부터 키워보는 것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꽃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몰라도 이런 실내 환경에서는 씨앗부터 키워가지고 꽃을 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꽃을 피우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빛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빛이 좋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실내 가드닝에서는 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추시구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빛도 아니고 아예 빛이 아예 안 드는 곳에서조차도 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꽃이 필요한 곳이 그렇게 빛조차 없는 그런 집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집에서 오히려 너무 예쁘고 멋진 꽃을 보여주기 때문에 추시구군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식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꽃이 필요한 곳에 가서 위로를 주는 그런 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진입장벽이 정말 낮은 식물이에요. 추시구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구군이 뭐 비싸봐야 비싼 건 1,200원짜리도 있긴 하죠. 있긴 하지만 이제 보통은 500원, 600원 선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구근을 사서 또 이거를 심어서 키우는데 또 많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사실 우리가 가드닝 하면서 그 가드닝 비용이 상승하는 데에는 모종값, 그 다음에 화분값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추시구군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또 토분에 심으면은 좀 잘 망하는 식물이다 보니까 이 추시구군 심기에 좋은 플라스틱 화분이 또 얼마나 저렴합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가드닝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초반에 들이는 돈이 굉장히 저렴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키우기가 어려우면 좀 힘들 텐데 추시군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포인트만 알면은 또 키우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오래 키우면 우리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이게 관계를 맺다가도 어떤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면 사실 우리가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심적으로. 근데 추시구군은 가을에 심어서 봄에 꽃을 피우고 한두 달 지나면 이제 잎이 사그라들면서 우리랑 무조건 이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심적 부담감도 좀 덜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식물을 계속 안 죽이고 키워야 한다라는 그런 심적 부담감도 좀 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식물을 잘 키우지 못하거나 키우기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키우기 너무 좋은 그런 식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엄청 사랑하면 돈을 쓰고 돈이 없으면 시간이라도 쓰고 시간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쓴다. 근데 그 말은 참 누구한테나 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꼭 대상이 여자 남자가 아니어도 생각해보면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존재한테는 돈을 쓰게 되고 돈이 없으면 시간이라도 쓰고 또 마음도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한테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답을 딱 바로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 가족을 위해서는 뭐 가을이니까 옷 한 벌 이렇게 옷이 좀 비싸던 신발이 비싸도 좀 내가 좀 덜 먹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잘 사게 되는데 좀 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척척 사게 되는데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산다 그러면은 좀 죄책감부터 먼저 느끼더라고요. 제가 직소 퍼즐을 되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왔던 걸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6개월에 한 번씩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의 가격이 뭐 1, 2만 원? 그 안에 있는데도 6개월에 한 번 그 돈 쓰는 것도 나는 되게 미안해하면서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오롯이 나만을 위한 행복에는 돈 쓰는 걸 좀 되게 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식물 키우는 게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시장에서 파는 절화와 그 다음에 내가 모종으로 키워서 키운 튤립에 아무리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두 개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절화는 남이 고생해서 키워놓은 걸 나는 그냥 꽃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그냥 눈으로만 감상하는 것 뿐인 거죠. 근데 구근부터 키운 이 튤립 같은 경우는 내가 거기에 뭐 길다면은 6개월, 짧다면은 뭐 한 달 정도 내가 그동안 들인 시간과 그 다음에 돈과
그 다음에 얘 잘못될까봐 마음 써가면서 이렇게 전전긍긍했던 그 시간들이, 그 마음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둘이 같은 꽃일 수가 있겠어요. 어찌 보면 내가 그 식물을 위해서 그 시간과 돈과 마음을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꽃을 보기 위한 나를 위해서 그걸 쓴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마음을 이렇게 좀 쓰면서 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봄에 여러분들이 들인 그 노력만큼 엄청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도전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의미가 있다고 해서 망한다고 해도 저는 사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되게 일단 도전한 걸 되게 응원하는 편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저도 많이 도전해서 많이 깨져봤는데요. 확실히 이게 예쁜 꽃이 피면은 그 꽃만 봐서 이쁜 마음만 드는 게 아니고, 우와 내가 이거를 키웠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신감도 같이 주기 때문에 그게 나의 다른 삶에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뭔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내 삶이 굴러가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전하는 거 언제든지 응원하지만 기왕이면 좀 성공을 해가지고 선순환의 인생으로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가이드 없이 혼자서 이 책을 읽고도 추식구근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써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제 생각에는 한두 번만 성공을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책 도움 없이도 추식구근을 이렇게 무난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식구근이 다른 식물들이랑은 이게 접근하는 사고의 틀이 완전 달라서 그렇지 한 번만 알면 되게 단순하고 쉬운 식물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책을 올 봄에 이제 열심히 썼는데, 아침에 아이 학교 보내고 나면 집 청소하고 그 다음에 세탁기 다 돌리고 그러고 나서 한 10시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카페 가가지고 아이 오기 전까지 뭐 짧을 때는 12시, 길 때는 뭐 3시, 이때까지 한 2시간에서 3, 4시간 정도를 계속 카페에 이렇게 맨날 가가지고 그렇게 글을 썼었어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글 쓰려고 이렇게 딱 앉으면 머리가 새하얗게 돼가지고 이 압박감에 그래가지고 막 되게 진짜 꾸역꾸역 글을 쓰던 때도 있었거든요. 여튼 그래서 제가 진짜 막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가고 막 그럴 때 이렇게 쓴 글은 아니다 보니까 좀 내가 써야 될 내용인데 못 쓴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완벽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읽다가 뭔가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유튜브 채널이든 아니면 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정판이라는 게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렇게 피드백 받다가 이거는 보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개인적으로 내용을 또 추가하면서 그렇게 또 다시 책을 완성해 나가도록 해볼게요. 여튼 정말 부담 갖지 않고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뭔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기탄 없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해가지고 유튜브로 나누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내용을 또 소개할 수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추식구근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 자체가 별로 없는 게 저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판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당장 제 마음에는 아플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거 덕분에 이제 할 얘기가 더 많아진다 생각하면 또 그거는 또 다른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튼 이렇게 책 소개는 끝났어요. 자, 이제 다음에는 지금 가을이 돼가지고 샌더소니아랑 글로리오사가 많이 시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구근 수확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또 다른 그 구근 식물들의 재미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